이어서 재테크 인싸들이 모이는 곳,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시작됩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 최악의 고질병은 예측병이다. 이 주가를 예측한다. 참 매력적이죠. 또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공부하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의 주식 역사상 주가를 예측해서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이 한두 번 맞추기는 하지만요. 하지만 그 경험이 독이 돼서 오히려 파산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경제는 예측의 영역입니다만 이 주가는 다릅니다. 딱딱 맞아떨어지지가 않죠. 실적이 좋아도 주가는 떨어지고요. 적자투성이 이 껍데기 기업이 상한가를 칩니다. 금리가 떨어져서 나스닥이 올랐다고 하는데 금리가 올라도 나스닥은 또 오르곤 하죠. 이렇게 주가를 예측한다고 하면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대응하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자, 여유 있는 토요일 저녁입니다. 7월 17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매일 저녁 8시 5분부터 9시까지 러브 FM에서 목돈연구소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조금 전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이었고요. 알 수 없는 인생 하니까 알 수 없는 주가랑 이게 딱 맞아 떨어져요. 우리가 보통 인생도 알 수 없다. 그럴 때 좀 인생을 좀 잘 살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안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주식 투자도 주가 알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부터가 성공 투자의 시작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5901번님, 자취 시작한 지 2일차 새내기입니다. 집에서 지낼 땐 물가를 모르고 살았는데 독립하고 나니까 물가 오른 게 실감납니다. 그 덕분에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만 먹고 있네요. 제 주가도 오르길 바라면서 모두들 화이팅이라고 해주셨어요. 이제 2일차, 자취 시작한 지 2일차. 저는 이제 대학 때 이 고시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 3년간 고시원에서 이렇게 자취 생활을 했었는데 우리 5901번님은 이제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을 좀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반찬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늘 외식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하여간 주가도 오르시기를 바라면서 모두 화이팅입니다. 고릴라 유튜브 댓글은 무료고요. 유튜브에서 목돈연구소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목돈연구소 인별그램도 있습니다. 골뱅이 SBS 빅머니예요. 팔로우 하셔서 함께해 주십시오. 자, 잠시 후엔 주식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는 시간이죠. 주식학개론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 함께하고요. 투자는 즐거워 투투줄 코너 있습니다. 뮤직하우 윤동현 애널리스트와 함께 음악 저작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탄단하게 다져보는 주식 공부, 주식학 개론. 오늘도 강의 진행해 주실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덥죠? 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네. 어떻게 더위를 이기고 있나요? 에어컨 밑에서 네? 에어컨을 쭉 틀입니까? 아니면은 틀어놓고 자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끄고 자요? 저는 30분 단위로 합니다. 30분을 켜놨다가 이제 뭐 선풍기를 좀 활용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좀 방문을 닫아 놓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공기를 좀 유지를 하면서 최대한 그 효과를 좀 최대한 누리고 있습니다. 그게 전기료가 더 나오지 않나요? 약간 껐다 킬 때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요즘 한 해서 3시간은 키라고 하던데. 그래서 좀 고민은 되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하고 사실 이제 뭐 또 30분 하고 뭐 30분 있다 바로 키는 게 아니라 또 한동안은 또 안 키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좀 에어컨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뭐 차에 타 있을 때는 그냥 계속 틀고 있고요. 네네. 네, 뭐 사무실이나 이제 그쵸. 뭐 잘 때가 문제죠. 네, 잘 때는 그냥 30분 정도만 예약으로 맞춰놓고 그 다음에 그냥 잘 자고 있습니다. 네. 2654님이 하창환님은 주식이나 일 안 할 때는 보통 뭐 하면서 시간 보내나요? 주말 또 토요일 같은 오늘 아마도 일 중독일 것 같다. 네, 맞아요.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 주말, 네, 그쵸. 주말에도 거의 뭐, 네.
특별히 일 중독이 된 계기가 있나요? 갑자기 뭐에 어떤 큰 사랑에 실패를 했다든가 뭐. 네. 아니요. 아니면, 네. 그런 거는 아닌데 네. 어차피 이제 또 주식이라는 게 또 예. 주말 사이에 또 많은 이벤트들이 또 발생이 되고 또 그를 바탕으로 또 움직이다 보니까 뭐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이제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또 이제 개인적으로 또 책 관련된 또 책을 그러니까 책도 쓰고 있잖아요. 네, 또. 책 쓰고 있는 거랑 그다음에 또 뭐 이것저것 하니까 뭐 이제 일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주말은 지나고 다시 월요일 장이 열리면 또 장을 보고 네. 장 끝나면 장을 또 분석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장이 시작되면 또 미국장 보다가 네. 에어컨을 30분 틀다가 잠을 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국내장을 보는 하청한 본부장. 오늘은요, 이 노 마스크 카테고리, 노 마스크 관련주 저희가 새로 만든 업종입니다. 그렇죠. 노 예. 마스크 업종의 마지막 바로 카지노 분야입니다. 카지노 하면은 일정 나이대 이상의 분들은 드라마 올인의 그렇죠. 이병헌 씨. 네. 그 노래도 참 명곡이 있죠. 그렇죠. 네. 노래도 그렇고. 나나나나. 네, 그거 아마 좋죠? 다 머릿속으로 네, 네. BGM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떤 우리가 뭐 카지노도 좀 주목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지금은 좀 그렇지만요. 그렇죠. 이제 카지노 주가 사실은 이제 이런 노마스크 섹터 중에서는 좀 가장 안 움직였습니다. 가장 안 움직인 섹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만약에 다시 한번 지금은 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너무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네. 약간은 또 시장에서 소외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근데 예. 오히려 이럴 때 네. 반대되는 요쪽을 좀 관심을 가지시긴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분명 주가가 많이 조정이 나올 거고 네. 충분히 물량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럴 때부터 좀 모아 가셔야지. 사실 이제 좀 곡소리가 나온다라고 표현을 좀 하거든요. 보통은 네. 굉장히 힘든 소리가 나올 때 매수를 해놓으면 나중엔 결국에 이제 엄청 웃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가장 조금 이 성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가의 상승 탄력이 네. 좀 적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일단 관심을 가져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 마스크 섹터는 우리 주식학개론에서 야심차게 그렇죠. 준비를 했었는데 네. 이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왜냐하면 노 마스크가 아니라 다시 또 마스크주로 이제 바뀔까 말까의 어떤 그런 이게 있기 때문에 참 그렇죠.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이렇게 될 줄 모르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카지노를 끝으로 네네네. 일단 노 마스크 분야는 접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네네네. 카지노 관련주도 리포트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리포트를 읽는 게 쉽지가 않다. 몇 가지 전문 용어를 알아야 된다. 일단은 뭐 크게 두 가지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뭐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이제 과거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분기 보고서 같은 거를 좀 체크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증권사에서 발간하는 리포트들을 보시면 반드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드랍액이랑 홀드액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리포트에도 있는 겁니다. 증권사 리포트에도. 그렇죠. 증권사 네. 리포트에도 있고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분기 보고서를 보실 때도 네.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드롭액이라고 딱 하면은 가로 열고 테이블에 부착된 웹패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산출이라고 가로를 닫아 놓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가로 속에 있는 거가 보통 뜻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드롭액이 그 뜻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산출을 하고 있다. 이 방식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표현을 하는데 네. 사실 이 부분만 보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서 좀 용어를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쉽게 말해서 드롭액 같은 경우는 카지노에서 칩을 바꿔 나간 총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칩을 구매하기 위해서 결국엔 쓴 금액이고 결국엔 고객이 얼마나 많은 돈을 카지노에서 이제 쓰려고 준비를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주식으로 치면은 이제 시드머니가 될 수가 있겠죠. 그 금액을 드롭액이라고 하고요. 네. 또 홀드액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이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다가 잃은 금액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좀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고객이 10명이 2억씩 들고 와서 게임을 하게 되면은 드랍액은 총 20억이 되겠죠. 네, 네. 20억이 되겠죠. 그리고 고객들이 평균 15%를 잃게 되게 된다라면은 홀드율 같은 경우는 15%가 되게 되고 이제 카지노의 매출 자체는 이제 15%이니까 3억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홀드액이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일단 네. 홀드액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홀드율이 일반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드롭액을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객이 와서 드랍액이 커지느냐에 따라서 홀드율은 똑같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커지면 결국에는 가져가는 파이가 커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드랍액이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나는지가 결국엔 카지노 업종의 이런 매출을 결정을 짓게 되겠죠. 아까 홀드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일정한가 봐요. 어, 그 홀드액이라는 건 이제 카지노에서 고객이 잃은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홀드율 자체는 거의 뭐 유사하게 그렇게까지 크게 변동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10%면 10%대에서 좀 움직이는 편이고요. 왜냐면 너무 카지노에서 따면은 또 그것도 안 되나 봐요.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뭐 게임 하시는 분들 다 재미로 하시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뭔가 승률이 우리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네. 이기고 싶고 사실 부푼 희망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하잖아요. 네. 근데 너무 승률이 안 나오면 음. 사실 흥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에서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그래서 홀드율이 좀 어느 정도는 일정하게 좀 나오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아세요? 그게 조금 이제 회사마다 약간의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네, 좀 명확하게 뭐 몇 %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일단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드랍액, 즉 고객이 칩을 많이 바꾸는 게 좋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홀드율은 늘 정해지니까. 그렇죠. 어느 아. 정도 유사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그 파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피자가 똑같이 음. 그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잘 한쪽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사이즈가 커야 되니까. 엄청 네. 큰 피자면 우리가 많이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카지노에 상장된 관련주들이 한 네, 4개 정도. 세네 세네 개 정도. 개 정도, 네. 뭐 가장 익숙한 건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그렇죠. 뭐 GKL 네, 뭐 이런 이 종목군들이라고 정도가 네. 있죠. 네. 지금 카지노 업종 어떻습니까, 국내요? 일단은 뭐 이제 업종 자체는 사실 코로나19가 발생되고 나서는 굉장히 좀 안 좋았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작년 내내 사실 굉장히 좀 많이 회복이 되긴 했어요. 물론 회복이 됐다고요? 주가는 어느 정도 아. 회복이 됐고요. 물론 이제 업황 자체는 아직까지도 좋지는 않습니다. 뭐 여행이나 항공이랑 마찬가지로 예. 뭐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움직임들이 사실 좋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업황 자체는 조금 부진을 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일단은 국내 카지노가 총 17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강원랜드만 국내 내국인이 가능하고 네. 이제 16개 업체는 이제 외국인만. 외국인 대상으로 유지가 네. 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타국가 대비해서는 좀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카지노 얘기를 하게 됐을 때는 크게 이제 4가지 지역을 좀 보게 되는데 네.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홍콩 마카오 쪽, 중국 마카오 쪽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랑 이제 비교를 하게 됐는데 미국이나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굉장히 좀 많이 회복이 됐었거든요. 그래요. 업황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일단은 온라인 쪽으로 좀 치중이 되어 있었던 것도 있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입장 자체가 이제 자국민이 많이 네. 이용을 하다 보니까 거의 그렇죠. 70% 이상이 자국민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크게 뭐 외국에서 안 들어와도 자국민들이 가서 이제 즐길 수가 있다 보니까 빠르게 회복이 될 수가 있었고요. 맞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서 제재를 하고 있죠, 국민들을. 그렇죠. 네. 제재도 네. 하고 있고 또 이제 국내에선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강원랜드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좀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영업장이 또 쉬기도 했었고 네. 그다음 영업 시간도 제한을 하고 또 이제 들어가서 플레이할 수 있는 사람의 수도 제한을 했었기 때문에 뭐 업종 자체는 좀 굉장히 힘들었다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타국가 대비해서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좀 못 올라갔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왜 반응을 한 걸까요? 이렇게 업종과 실적이 안 좋은데 이게 되겠지라는 뭐 그런 기대감일까요? 그때 이제 코로나19 때 워낙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주가도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코로나 이전 가격을 회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간 대비 코로나19에서 하락한 이후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네. 물론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좀 그렇지만 이제 피해주들의 뒤늦게 이제 좀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좀 많은 수익을 좀 일단 한 번 정도는 보셨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카지노주들은 뭘 봐야 됩니까? 뭐 당연히 코로나19가 이제 이번에
확실하게 잡히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주간에. 그렇죠.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카지노 같은 경우는 외국인에 대한 이런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이제 트래블 버블과 백신이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더라도 이제 트래블 버블을 바탕으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카지노 게임을 할 수 있게끔만 형성이 된다면 정말 빠르게 회복이 될 겁니다. 네. 이 카지노 업종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랍액과 홀드액만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고정적으로 매출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리고 네. 트래블 버블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백신의 접종들이 얼마나 활성화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복합 리조트 쪽으로 이 카지노 쪽이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업 자체가 조금 포화 상태이다 보니까 네. 카지노로 얻을 수 있는 금액들이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었고요. 또 네. 이러한 또 질병적인 부분들의 영향을 받게 됐을 때 굉장히 회사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복합 리조트 형식으로 좀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텔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이제 뭐 식음료, 그러니까 음식과 이제 음료, 컨벤션 가야죠. 그렇죠. 예, 컨벤션 예, 예. 이런 부분들, 예. 뭐 회의 같은 부분들. 예. 그래서 이제 마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MIC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앞으로의 성장세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이제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호텔이나 레저 쪽에 대한 부분으로 확대를 많이 해나가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서 얼마나 성장성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물론 이 부분도 코로나19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섹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영향은 받겠지만 그 부분들이 회복이 됐을 때 얼마나 더 회복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조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카지노주가 호텔 레저 쪽으로 이렇게 좀 같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나 봐요. 좀 카지노 좀 따로 좀 떼놓고 하나 보죠. 왜냐하면 호텔 레저는 최근에 좀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자체가 만약에 자국민이 전부 다 모든 카지노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 똑같이 조금 그쪽으로 너무 카테고리가 될 텐데. 그렇죠. 카테고리가 될 네. 텐데 이제 강원랜드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만 또 접근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카지노 섹터 같은 경우 특히나 해외에 대한 이동 조치가 풀리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고요.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또 봉쇄가 나온다거나 지금 아직까지는 뭐 이런 여행객들이나 이런 것들을 막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정말 이 업종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또 크게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매수 기회로 삼으셔가지고 충분히 접근을 해보기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중국과 일본 관광객만 보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네. 그쪽에서가 이제 VIP 고객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고요. 네. 그리고 거기가 이제 대부분 매출에 이제 큰 영향을 주는 이제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 중국과 이제 일본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네. 국부 유출을 좀 막기 위해서 좀 이런 VIP 고객들이 움직이는데 좀 제한을 많이 두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요즘에요. 네, 예.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자체에서의 그런 이제 제재들이라든지 이런 움직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뭐 일본은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없기 때문에 이런 그런 부분에서 회복이 되는지 여부는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마지막은 백신과 코로나19겠죠. 예. 그렇죠. 체크 포인트가. 예. 네, 코로나19가 이제 얼마나 더 지속이 되느냐가 사실 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는데 네. 지금 이제 델타 플러스 변이와 이제 람다까지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요한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면역 집단이 되기 위한 백신 접종률도 좀 낮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에 대한 돌파 감염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백신이 변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커버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도 변이가 나오는 그 속도를 백신이 물론 쫓아가기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임상을 다 진행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속도 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나겠지만 계속적으로 개량되는 그런 백신 자체가 기존에 있던 변이들 그리고 이제 스파크 변이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을 좀 잡아 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만약에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충분히 좀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좀 좋아지겠죠.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네. 약간 감기처럼 만약에 연관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은 업종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백신이 얼마나 빠르게 이런 커버를 좀
좀 이 변이들을 커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변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백신 접종률이 좀 올라가면서 좀 영국에 많이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영국의 실험을 네. 그것도 좀 우리가 보면은 아마 이 정도부터 뭐 엑싯 플랜 요즘 출구 전략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도 카지노에는 정말 바로 연결이 되겠어요. 그렇죠. 네. 영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트래블 버블 나오고 일본, 중국 관광객들 들어오나 뭐 이런 여부들 확인하면 그렇죠.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시간은 짧게 우리 뭐 할까요? 좀 업종은 좀 섹터는 좀 약간 좀 쉬죠. 그렇죠.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들 좀 가져보고요. 그다음 엘리엇 파동을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엘리어트 파동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주식학개론 헤르메스탁 하청한 본부장과 함께했고요. 보내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바로 그 노래입니다. 드라마 올인의 OST죠. 우리 네. 고 박용화의 처음 그날처럼. 좀 더 재밌는 투자는 없을까? 좀 더 즐길 수 있는 투자는 없을까? 이 취향 저격 음악들로 투자를 즐겨봅니다. 투자는 즐거워. 투투절 뮤직하우 윤동현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우리 윤동현 애널리스트.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계속해서 좀 앞서 하청한 본부장도 그렇고 이제 여름 내기. 네, 더위를 좀 안 탈 것 같아요. 저는 더위도 잘 안 타고 추위도 잘 안 탑니다. 추위는 많이 탈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네, 저 추위도 웬만해서 잘 안 탑니다. 더위도 안 타고. 네. 네. 땀은 근데 좀 나더라고요. 그래도 안 흘릴 것 같은 제가 한눈에 알아봤죠. 아 진짜요? 네. 어떻게 그걸 하이에서 그런 많은 아니요. 많은 임상을 통해서. 네. 자, 지난 일주일간 우리의 음악 저작권 시장 어땠습니까? 여름에는 보통 핫하지 않나요? 그쵸. 근데 아직 시즌송들이 이제 열기를 못 받았어요. 게다가 요번에 이제 또 이 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도 맞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음. 아직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MCPI는 180 후반에서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유지 중이고요. 네.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이 역주행곡들이 상승 하락을 반복하다 보니까 음. 전체적인 시장에도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저작권료 수익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기 때문에 장기 보유자분들도 많아서요. 네. 그냥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음. 참고로 한 2달 정도간 보유를 했다가 이제 되파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언론에서도 네. 이제 뮤직하우 이야기도 나오고 음악 저작권 투자 이야기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네. 최근 네. 갑자기 좀 본물이 터졌습니다. 아, 우리 목돈 그렇죠, 연구소는 그렇죠. 네, 그럼 미디어 이런 거 좀 스크랩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계속 보고 있는데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최근에 목돈 갑자기. 연구소가 더 한 발 빠르게 치고 우리가, 올라왔던 예. 거죠. 자, 오늘 본격적인 내용을 전해드리기 전에 좀 네. 아쉬운 소식 하나를 전해드릴 수밖에 없겠어요. 아. 우리가 음악 저작권 투자라는 네, 이 신개념의 투자법 먼저 시작한 목돈 연구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의 넉 달 넘게 우리가 맞습니다. 함께 했는데 이제 시즌 1을 마무리를 일단 이쯤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목돈 연구소에서 어쨌든 음악 저작권 이런 거에 대한 네. 많은 또 선구자가 됐었는데 그렇죠. 곧 또 만나야죠. 새로운 그렇죠. 모습으로. 그렇죠. 제가 이거 하면서 되게 선구자였기 때문에 네. 아쉬운 것들도 많았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되면 더 많은 소스들 가지고 재미난 코너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좀 더 많은 에피소드들이 좀 쌓이고 네, 또 더 많은 곡들이 그쵸. 성장이 돼야 네, 되겠죠. 그럴 때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시작할 때쯤에는 이제 롤린이 있어가지고 네, 그쵸. 그 대박은 좋았었어요. 그때 네, 시작은. 네, 엄청 좋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음악 전반적인 시장의 변화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음악 저작권이 좀 생소한 개념이고 새로운 자산이다 보니까 좀 더 새로운 내용을 얘기하면 지난번에 막 메타버스 이런 것처럼 네. 더 깊이 들어갈까봐 네. 좀 전반적으로 다시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역주행 그리고 음. 음악 산업 소식, K-팝 소식 이렇게 한 번씩 좀 정리해드리고 업데이트, 최신 자료들 업데이트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상반기의 키워드는 역시 역주행이죠. 네. 롤린도 그렇고 또 이제 그런 노래들, 맞습니다. 빅마마 채널 빅마마 등등. 채널. 예. 맞아요. 롤린 역주행으로 다시 음악 저작권이 주목을 받은 만큼 역주행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투자 관점에서도 계속 맞아요. 회자됐었는데요. 네. 저희가 예전에 불황형 역주행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팬데믹으로 신곡이 좀 나오기 어려우니까
옛날 곡들 이런 곡들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예. 그래서 신곡보다는 좀 기존에 있던 곡들, 인기 있던 곡들, 역주행 곡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예. 코로나 팬데믹이 좀 더 심해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신곡이 좀 자제되고 역주행이 계속 유행할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역주행 곡에 대한 저작권료 또 관심이 그렇죠. 커졌어요. 역주행곡을 노리는 분들도 있겠죠. 네, 네. 노리는 분들도 많았고 네. 그랬지만 아직까지도 발생되지 않았다 이런 문의들이 저에게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저희 거 그 유튜브에 영상이 좀 있습니다. 그거 네. 다 언제 입금되는지를 네. 매체별로 다 해놨습니다. 한 네. 2달 정도만 저 버티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직도 의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곡이 들려지는 시기랑 저작권료 네. 발생되는 시기 목돈연구소 다시 한번 보시면서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게 첫 길이잖아요. 음악 저작권 투자라니까 이렇게 투자해본 분들은 네. 좀 이러다가 떼어먹는 거 아니야라는 그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러나 저작권료가 발생되는 시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네. 기다리시면 된다. 네. 자, 아까 전에 이제 역주행 키워드 살펴봤고요. 음악 산업 전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음. 음악 산업은 20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한 2015년 기점으로 네. 스트리밍 서비스가 주축이 되면서 음악 시장은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최근에 또 신규 음원 소비 미디어들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예. 저작권료 징수액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2021년 1분기 세계 음악 서비스 가입자가 최근에 나왔는데 예. 총 한 4억 8,700만 명으로 집계됐어요. 이게 이제 전 세계 스트리밍 그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있는데 다 각국마다 있겠죠, 뭔가가. 그쵸. 예, 네. 그거 가입한 사람이 지금 4억 8천, 거의 5억 명 정도, 네, 네, 4억 5억 9천만 명. 네, 이게 어. 좀 적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이게 말하려고 그랬어요. 네. 어느 때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말고도 다르게 이용하는 루트가 많잖아요. 뭐 다운로드도 있고 음반도 있고 뭐 아직까지 그런 국가들도 많기 때문에 네. 4억 8,700만 명이면 어느 때보다 빠르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신규 가입자 중에서는 60%가 중남미 그리고 아시아 그렇지. 태평양 이렇게 신흥 시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얼핏 드는 생각은 유럽 대륙은 유럽 쪽은 좀 스트리밍 서비스를 안 들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어때요? 이게 근데 스포티파이가 전 세계 1위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데 예. 그게 유럽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래요. 네, 그렇다 보니까 생각보다 유럽이 많고요. 저는 왠지 막 이런 깐소네, 네, 샹송 깐소네. 네.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럴 것 같은데 아직 아시아 네. 태평양이 신흥 시장이다. 예. 네, 참고로 그쪽이 먼저 성했다. 네, 맞습니다. 네. 미국 쪽도 그렇고요. 네. 참고로 음악 저작권 투자 회원 수는 지금 한 50만 명 정도로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여간 스트리밍 서비스가 나오면서 정말로 음악 산업 전체가 이제 호황을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 업체들은 네, AI를 드디어 맞아요. 여기에 결합을 해서 네. 알고리즘 추천곡 한 단계 더 나가겠다는 거죠. 네, 한 3, 4년 정도 전부터 열을 계속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차트도 없애고 알고리즘으로 소비자 맞춤형 추천을 네.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잘 들리지 않던 인디 음악들도 막 음. 들리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음악 산업에서는 저작권료 분배되는 게 좀 더 다양해지고 골고루 분배될 수 있다. 이렇게 하나의 숨통이 트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요? 네, 한 서비스가 인공지능 음악 추천을 거부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음악을 좀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인도는 어떻게 추천하죠? 이게 약간 퇴화된 것 같지만 네. 휴밋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플랫폼이 있어요. 네. 인공지능 추천이 아니라 사용자 커뮤니티를 통해서 집단지성? 네, 그렇죠. 아. 집단지성이죠. 음악을 새로 추천해주는 방식입니다. 네. 뭔가 알고리즘이 더 잘 추천해 줄 것 같은데 음악 애호가 분들 또는 음악 취향이 맞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더 잘 추천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인 거죠. 네.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재생 목록이나 이제 좋아요 표시를 한 비슷비슷한 곡들만 추천해 주는 반면에서 리듬, 멜로디 이거를 기가 막히게 네. 따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쭉 들으면은 계속 분위기가 이어져요. 네. 그거는 좋은데 내 취향 저격이죠. 네, 새로운 장르를 추천받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휴밋은 이런 부분에 좀 판단을 세워가지고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추천하는
그 곡 말고 따로 새로운 곡들 또 예. 추천받을 수 있게 이런 커뮤니티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M사도 우리나라는 뭐 이런 스트리밍도 이런 걸 한번 좀 아이디어를 내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그쵸. 어떤 진짜 그런 네. 명곡들을 좀 추천하고 싶은 곡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개인별로? 뭐 그 곡을 듣다가 이 곡과 비슷한 곡 혹은 이 곡과 조금 다르지만 아, 너 이거 좋아해? 이거 이렇게. 좋아해? 약간 네, 이렇게 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좋은 어,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커뮤니티. 네, 커뮤니티. 그래서 저도 이 곡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네. 어떤 이렇게 새로운 만남이 네, 이렇게 슬쩍 네. 추천해 주는 거죠. 윤동현 애널리스트에게 필요한 그런 걸 텐데 그런 식으로 좀 하게 되는데 네. 휴밋 인도의 어떤 이런 네. 인공지능 추천이 아니라 네. 집단지성, 인간의 집단지성. 추천이다라는 네. 게 있었고 맞습니다. K-팝 소식 한번 볼까요? K-팝은 뭐 지금 BTS의 네. 정말 쾌거죠. 네. 계속 이제 치고 올라가고 있고 네. 계속 그래미 어워드 계속 몇 주입니까? 지금 네. 빌보드 핫백에서. 네. 수상하고 새로운 기록 계속 세우고 네. 있죠. 또 재밌는 소식을 하나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제 스타벅스 플레이리스트에 트와이스와 BTS의 노래가 오호. 추가되었다. 원래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K-팝이 추가된 건 처음입니다. 아. 스타벅스 플레이리스트에. 예. 그래서 스타벅스 플레이리스트는 매장 및 저작권 관리를 위해서 좀 미국 본사 차원에서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K-팝이 추가되질 않았었는데요. 예.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엄선된 곡들만 이제 받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트와이스의 모앤몰, 방탄소년단의 블랙스완, Make It Right 이런 곡들이 추가됐습니다. 이 세 곡이 추가됐는데 네. 앞으로도 K-팝이 추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많겠죠. 네, 어. 여기 스타벅스 매장은 한 전 세계에 80만 개가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가면 저작권료도 당연히 엄청 높게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이런 저작권 우리가 뭐 소송을 한다거나 네, 그럴 때도 이제 상대방이 네, 그 소위 말하는 그 비용을 낼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고 소송을 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스타벅스 이거 돈이 넘치는 회사니까 네, 제가 그때 들은 거예요. 이거 정말로 저작권 관리를 음. 확실하게 한다. 매장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관리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로. 옛날에는 네. 막 스타벅스 뜨겁다고 고소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엄청나게 정말 이 발생됐죠. 음원은 철저하게 관리를 할 텐데 네, 80만 개가 넘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틀리는 틀어주는 네, 들리는 틀어주는 노래에 K-팝이 네. 이제 입성했다. 네, BTS와 트와이스. 트와이스. 자, 또 K-팝 얘기하면서 이제 메타버스 얘기도 했었고요. 네. 그렇죠. NFT 얘기도 했었고 맞아요. 또 관련 회사 지금 주가가 네, 또뭐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크게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NFT 대체불가 토큰 관련 재밌는 소식들도 있는데요. NFT가 이제 이게 진품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기술이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엔터 산업에 들어오게 되면은 음. 팬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장 가치 있는 그런 굿즈가 되기 때문에 예. 좀 엔터 산업에서는 주목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최근에 JYP가 두나무라는 플랫폼에 투자를 했는데 두나무는 그 거래소, 네. 코인 거래소를 네.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나무는 브레이브걸스, 매드몬스터 등 IP 보유 업체와 좀 제휴를 맺고 아티스트의 NFT를 이미 발매한 상황입니다. 네. 여기는 브레이브걸스의 일러스트 같은 거를 NFT로 해가지고 예. 발매를 했었더라고요. 또 NFT 플랫폼인 디파인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 지난 5월에 선미와 어반자카파, 박원 이런 예. 가수들이 소속된 예. 엔터테인먼트사인 어비스 컴퍼니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음원 혹은 이제 아티스트 분들의 굿즈 이런 것들을 NFT로 만나보게 될 기회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상세계 메타버스가 한참 뒤에 올 줄 알았는데 네, 조금씩 엄청 빨리 오겠어요. 툭툭 이러다가. 치고 있죠. 네. 네. 거기다 그 기술이 네. 뭐죠 그 헤드기어, VR, 네. 네. VR 헤드기어의 기술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그렇습니다. 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저는 현실이 좋은데 현실 좋은데 네. 이 세상이 좋은데 네. 가상보다는 그렇지만 앞으로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계속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K-팝도 네. 왜냐하면 현실에서도 저작권이지만 네. 가상세계에서도 저작권이라는 거는 존재하니까요. 네. 그리고 이런 것도 봤어요. 메타버스 가상현실의 완성은 결국에는 소리, 오디오, 음악이다. 왜냐면 그게 현실성이 있어야 그 가상 공간에서도 내가 여기가 진짜 현실인지 가상현실인지 구분되기가 힘들어요. 물론 네. 시각적인 것도 있겠지만 소리,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렇죠. 통기타 소리 이런 네, 거죠. 이거 네. 앞에서 뭐 이렇게 유리창을 깼다. 네. 그런데 그 소리가 실감나지 않으면 이거는 가상현실이라고 보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어. 여러 우리가 곳에서 따로 학습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 소리를. 여러 곳에서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자, 추천곡을 또 네, 하나를 해주시죠. 마지막 추천곡인데. 네, 마지막 추천곡. 네, 오늘은 팀의 사랑합니다 이 곡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때 너무 좋아했는데요. 네. 언제 나온 노래죠? 2003년에 발매된 곡이고요. 네. 싸이월드 곡으로도 재조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네. 싸이월드 계속 말씀드렸지만 조금 미뤄졌다. 그래서 재조명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작권료는 매년 일정하게 한 주당 2,000원 중반 선이고요. 최근 좀 시세가 하락하면서 매수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재가 기준 저작권료는 연 5.9%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투투줄 뮤직하우 윤동현 애널리스트와 함께했고요. 넉 달 넘게 함께했던 음악 저작권 투자 코너 네. 투투줄 시즌 1은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시즌 2에서 또 다시 그럼요. 만나야 되고 많이 좀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준비해 놓겠습니다. 네, 우리 윤동현 애널리스트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은요. 윤동현 애널리스트가 음악 저작권으로 추천한 팀의 사랑합니다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일 건강한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